자, 지금 FOMC에서 금리를 결정했는데요.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란을 재공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미국이 곧 이란을 진짜 이대로 휴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공격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준비하든 여러 가지 지금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다시 또 공격을 할 것이다. 다시 또 이제 휴전을 철회하고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주식보다 물론 주식이 지금 수익률이 높다고 하지만 금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를 보면요. 금리 결정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로 됐는데 이 3회 연속 동결이다. 그래서 뭐 저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핵심은 동결이 아니라 이 정책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이 메시지가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금리나 사이클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중립 또는 이제 인상 인하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의 이 핵심 발언이 있는데 금리 인상도 동등한 옵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인하 사이클 종료 선언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뭘까? 이 반대표가 이례적으로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1992년 이후 최다표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성격이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구성으로 봤을 때 한 명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죠. 이거는 뭐 보나마나 스티브 바이란, 미란이겠죠. 미란이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3명은 이 완화 문구를 삭제하고 인상 가능성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뭘까? 이 내부적으로 이미 긴축 강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전쟁 변수가 이제는 아마도 핵심 트리거가 이제 앞으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예상이 지금 3.5%로 나오고 있는데 목표는 2% 대비 이렇게 조금 높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지금 브렌트유가 120달러 넘어가고 WTI유도 110달러 넘었다가 살짝 눌렸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다시 또 이렇게 고공행진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좋은 흐름이 아니고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란 관련 긴장이 다시 또 커지고 있고요. 미국이 다시 또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인플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가 재폭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선반영된 거는 원래는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반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 반영된 거는 연내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26년 중반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는 내년 보험 인상 확률이 50%라는 이런 베팅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의장 이런 임기가 끝나도 잔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입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그다음에 연준 장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제롬 파월은 의장 임기가 끝나도 이사로 잔류를 해서 끝까지 트럼프의 이 연준 이사의 장악을 방해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금리 정책도 영향력을 제한시키겠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연준의 독립성 유지 그다음에 긴축 지속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제롬 파월이 이사로 지금 계속 의장직을 내려와도 이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상황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금리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하 사이클이 종료 국면으로 가고 있고 고금리 장기화 체제에 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 같다. 그래서 에너지 인플레 금리로 재연결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곧 이제 유가 상승으로 그다음에 인플레 재상승 그다음에 이제는 금리를 다시 못 내리는 이런 수준까지도 갈 것 같다.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와 지금 통화 정책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준은 긴축을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그래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뭐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세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 떨어져도 반도체는 계속 간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35%나 어제 또 올랐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지금 과창판이랑 반도체가 또 이렇게 4.9% 올랐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이 지금 호실적으로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야 중국도 역시나 한국도 역시나 미국도 역시나 다 반도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중 미중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세 국가들 이 반도체가 가장 이런 메인이니까
반도체 포트는 꼭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셋 이거 ETF 있거든요.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자면 지금 AI가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몇몇 기업들이 지금 보면 확실히 돈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이제 시장은 이제 선벌적인 반응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투자 급증이 캐펙스의 급증으로 수익성 우려가 요즘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나뉜다. 그래서 알파벳을 보니까 이번 실적이 사실상 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 63% 늘었고요. AI 수요 폭발, 그다음에 제미네이 뭐 TPU 이런 걸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7%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프터장에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잘했지만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뭐 지금 성장이 뭐 38에서 39% 수준으로 올라왔고 AI 매출이 증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비용 때문에 마진이 압박되고 있고, 해석을 하자면 좋은데 투자 대비 효율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성장 vs 현금 흐름이 충돌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캐펙스 증가가 있잖아요. 이제 AI 수요가 강하면서 캐펙스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펙스가 증가하면서 돈이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돈은 벌지만 투자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기업이다. 그다음에 메타는 지금 보면은 이번 실적의 최대 패자다. 왜냐, 매출이 33%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광고 사업이 강력하게 늘어났고, 그런데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주가는 지금 6% 이상 급락을 했다. 그래서 돈은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더 이렇게 AI에 태우냐, 이런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AI에 대해서 이미 돈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 광고가 이제 실제 매출 증가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명확히 보여줬죠. 근데 하지만 비용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AI 투자 규모는 6천억에서 6,500억 달러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GPU, 전력 비용이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은 뭐냐? 과거에는 AI만 이렇게 붙으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돈이 되냐 이거를 따져보고 있다. 그래서 매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현금 흐름 플러스 수익성 검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보시면은요, 진짜 반도체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그냥 나스닥백도 전고점 돌파해서 그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서서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가고 있는데, 뭐 저는 지금 좋긴 좋지만 따로 이렇게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충분히 높은 자리여서 더 많이 기간 조정을 하든 더 조정을 해야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WTI 선물 보니까요, 108달러 110달러 넘어갔죠. 다시 또 100달러 넘어가고, 진짜 전쟁이 한창 했던 와중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트럼프가 말로 지금 유가를 낮춰놨는데 그 말빨이 점점 안 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연히 전쟁에서는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몰리기 때문에 국채의 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기축통화에 뭔가 위기가 오고 패권이 바뀌나 보다, 달러 패권이 서서히 이제 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지금 국채 금리나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과 다르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의 인프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고, 짧고 강력한 1년의 계획을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엑시오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협상 고착 상태를 깨트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 휘발유 선물이 추가로 5%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제 폭격을 재개하는 순간 이란은 이 미국을 지지하는 걸프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에 더 많이 파괴를 할 것이다. 그래서 후티 왕국은 이 바브 엘만데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인프라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감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의 보복은 경제적으로 10배 더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이란의 이 초기 및 압도적인 보복 공격에 대한 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란은 지금 이기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란이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브렌트유나 이런 데가 계속
원유가 높은 뭐라고 하죠?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휴전 지속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 없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재고가 인계 수준에 도달하는데 하루 더 가까워지고 공급망 중단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코비드 때도 이 경험에 기반 2, 3년 장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재고를 소진시키면서 롱 포지션 투기 트레이드들을 쫓아내요. 이 헤드라인 WTI 종이 가격이죠. 종이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이 있는 척 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쩌면 일종의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실물은 오히려 뭐 $30, $35 더 비싼데 지금 뭐 종이 가격인 이런 선물 가격은 더 낮게 나오니까 이게 적절히 이렇게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옵션이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할 것인지 저걸 할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폭격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자는 성공 가능성을 위해 정말 대규모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미국 군사 장비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게 양도하거나 증대한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콤이 철수를 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이란을 자국 지역 초강대국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은 걸프의 이 더 저렴한 에너지에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제재를 모두 철회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UAE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은 이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 옵션 모두 이 미국에서 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과 이 UAE에게 지정학적으로 견딜 수 없음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반대했던 가장 큰 목소리의 이 현실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이를 옹호한다고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 이거를 해서 좀 빠지자 이렇게 미국 제국이 포기하는 명백한 결과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이번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모양이 빠지죠. 이렇게 그냥 빠지면요. 그래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DC 볼럽은 지금 이란이 이 바보가 되어 지역의 초강대국이 되는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세 번째 옵션이 있다고 가정하고 싶어함. 그래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국 권력을 잡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상황에 상승하는 현실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세 번째 옵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짧은 폭격 캠페인이 바로 그에 대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은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실 센트콤은 대부분 이 이란 인프라를 파괴하기 전에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을 소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 영공으로 지금 항공기를 날려야 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더 많은 F-15 지금 격추 시나리오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불가피한 지상군 시나리오를 단지 지연시킬 뿐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그거이다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뺏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뺏길까? 뺏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낭패만 보지 않을까? 결국에 예전에 전쟁 전에는 그냥 잘 뚫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괜히 전쟁을 해서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역봉쇄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란 쪽 저쪽 이렇게 바깥에서. 근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리니까 지금 보면 파키스탄이 요즘 이란 미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메이커가 됐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왜 인도는 못했을까요? 인도는 워낙 박쥐처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못 믿는 거고요. 파키스탄은 군사력도 강하고 인도를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요즘 인정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카타르로부터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전망이고 지금 새로운 보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란으로의 편리한 도로 운송 연결 플러스 마침내 이란으로의 이 에너지 파이프라인 완성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CPEC 여기에 일환으로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키스탄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항구를 빼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류를 선적해서 이렇게 가버리면은 미국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적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압박을 한다고 한들 이게 지금 이란이 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출이나 수입은 어찌 됐든 좀 불편하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유조선을 받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금 가격이 떨어져요? 왜 금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안 오르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전쟁 자체가 무너지는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봤을 때 반대급부로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많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 달러의 이 가격 있잖아요. 달러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달러와 이 미국 국채가 점점 더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돌발 행동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달러에 대한 이런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은 금과 은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조정하는 시기가 맞고요. 이런 조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금의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죠.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0.79까지 됐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역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왼쪽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쿠팡 링크 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실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구매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검색만 해보시던지, 그리고 다른 거 사주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다른 이런 제품도 사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란 전쟁 곧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이 워낙 잘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좀 의심되는 게 이제는 경제랑 다르게, 실물 경제랑 다르게 주식만 더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좀 걱정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